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맡은 최승입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 사회문화라는 시험 자체가 우리가 국수 0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사 보고 탐구를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탐구 쪽에서도 보통 우리가 좀 두 번째 시간에 볼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사회문화잖아요. 거의 이제 제2외국어를 빼고 나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사회문화를 응시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원래도. 근데 이번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이 20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또 이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등급 컷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제 1등급 컷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게 수능이라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 내서 또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두 달 동안 열심히 해 주신다면은 수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도 이제 요 사회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약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 과정이 약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부정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높았어요. 저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사실 1페이지와 2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2페이지까지는. 근데 이제 3페이지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리고 이제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고 머리가 아팠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등급 컷 자체가 지금 그런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오답률은 어느 정도 나왔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뭐 항상 일정합니다. 요즘 보면은 거의 각 단원별로 4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3단원에서 그 하위문화 문제하고 사회운동이 결합된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게 조금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지금 오답률 탑5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답률 탑5 문제 보니까 역시 도표 문제는 오답률이 항상 높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10번하고 15번하고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념을 다 푼 다음에 도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을 풀고 나서도 도표 3문제를 풀 시간이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약간은 학생들이 좀 이제 찍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오답률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13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확정 오답률은 아니고 지금 촬영 기준 현재까지 이제 오답률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 13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고, 요거 뭐 때문에 틀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신문이라고 하는 사회화 기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어서 이제 이걸 틀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지 구성 자체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다면은 조금 그나마 정답률이 확 올라갔을 텐데 이게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낚인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틀렸다라는 그런 문제를 보입니다. 되게 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사실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걸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예전에 이제 수능 문제에서 도표 문제가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보였던 그게 있는데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높은 오답률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웠고 탑5에 있는 문제 자체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문제가 나오는데 오답률이 5번째로 높은 문제도 학생들이 절반 이상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 시험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답률을 쭉 살펴봤는데 탑 10에 있는 문제도 오답률이 40%가 넘어요. 그럼 이제 절반, 시험 문제의 절반이 40%가 넘는 오답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힘든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답률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거 그 다음에 도표 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문제가 오답률 탑5로 나와 있는데, 뒷부분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또 지문 해석 자체를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에 또 특기할 만한 사항 자체가 지문이 해석하는 게 약간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제 지문 해석을 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이 문제하고 이제 실제로 명목문 비교하는 그 문제가 있었죠. 7번.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학생들을 좀 괴롭혔던, 그만큼 이제 오답률도 높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관련된 그 약간 이건 뭐 사회문화 문제라기보다는 마치 이제 국어 지문 해석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그게 아마 18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요하는 그것보다는 지문 해석을 조금 잘못했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답률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원별로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었는지 살펴볼 건데, 항상 똑같아요. 지금 제가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그리고 이번 시험까지 5개의 시험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나오는 주제. 일단은 보면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 문제 하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방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연구방법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어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잘 보지 않았나. 예전에 지문 길었을 때는 오답률 탑5 안에 거의 들어가던 주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학생들이 좀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지문이 짧아지고 해석이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문제가 또 개별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얘가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수행평가 채점형 문제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독특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한번 보면은 얘도 뭐 요즘에 항상 얘네 세 개 결합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요거 하나 별개로 출제됐었는데, 쭉 트렌드를 보다 보면은 요 세 개를 결합해서 한 문제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회학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지문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문제가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문제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관료제, 탈관료제도 요즘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명목론 실제론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주제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틀렸어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문 해석 자체가 약간 글을 딱 읽었을 때 명확하게 실제로는지 명목론인지가 확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 두세 번 읽어봐야지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탈 이론 문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탈 이론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형, 채점형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독특해서 그 문제 표를 해석하는 게 약간 힘든 그런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3단원 문화 파트인데, 문화의 속성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얘도 요즘에 계속 나왔던 그 트렌드 자체가 교사가 뭔가를 물어보고 각 모둠별로 속성을 하나씩 제시하고 사례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매칭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 왔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 왔고,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또 되게 어려워하는 또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들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그렇게 힘을 줘버리면은 정말 이번 사회문화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힘을 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웠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형태를 연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요건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위문화, 제가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거 이제 사회운동하고 결합돼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 문제 나왔는데 요건 뭐가 개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을 보고 그 그림 하나를 보고 해석을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아니고 그냥 추론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그런 문제였고요. 문화변동 파트에서 한 문제 늘상 출제되는 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이제 4단원이죠. 4단원은 이제 도표가 나오는 그런 단원이에요. 근데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제 기능론 갈등론 문제가 작년 9월에도 출제가 안 되는데 이번 9월에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수능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계급이론 계층이론은 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문제가 나왔는데 요 도표 해석 문제가 조금 그 전에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은 더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고, 요거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번 문제로 나왔고요. 사회적 소수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빈곤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나왔다기보다는 제시문의 형태가 조금 특이하고 그 제시문을 해석하는 게 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빈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늘상 나오는 15번 문제가 복지 관련 도표입니다. 복지 관련 도표였고요. 이번 복지 관련 도표도 사실 우리가 복지 관련 도표라고 한다면 크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문제나 아니면은 뭐 A 지역, B 지역 전체 해가지고 A 지역의 상대적 인구 크기, B 지역의 상대적 인구 크기 요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하는 거, 그 수급자, 비수급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문제였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3개를 그려야 됩니다. 보통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사회 서비스까지 들어가서 3개를 다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기출문제 있었다라고 해서 그게 쉽냐? 아니죠. 사실은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풀기에는 약간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체감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웠던 그 주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5단원 마지막에서 진화론, 순환론 문제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순환론 지문이었는데 진화론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운동 독립주제라기보다는 아까 하위문화하고 이제 결합되어서 문제가 출제됐고요. 세계화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계화 요 문제 9월달, 작년 9월, 이번 9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와 여기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뭔가 개념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요 주제들이 전부 다 이제 제시문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세계화나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개념을 요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화 요 주제에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20번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인구 부양비 계산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가 20번에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부 출제 주제까지 살펴봤고요.